여러분 전세 살지 마세요. 전세 살면은 가난해집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건물주로 만들어줄 남자 박익현 인사드립니다. 네, 오랜만에 유튜브 또 찍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조금은 사실은 좀 충격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런 걸 좀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전세 살지 마세요. 전세 살면은 가난해집니다. 자, 전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오늘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많은데 그 집을 놓고 사람은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집주인 아니면은 세입자, 거기 들어와서 사는 사람이죠. 이 두 종류밖에 없어요. 이 두 종류밖에 없는데 거기서 이제 집주인 얘기는 별도로 하고 세입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세입자가 사는 형태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전세, 월세, 반전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반전세 이야기는 좀 제외할게요. 이거는 월세와 전세가 합쳐진 형태니까. 그러면 전세와 월세가 있는데 근데 이 전세 제도가 많은 분들 아시겠죠? 우리나라에만 있는 굉장히 특이한 제도입니다. 전세는 그냥 제가 딱 이야기하는 건 정말 집주인을 위한 제도예요. 왜냐? 집주인들이 전세 제도를 왜 할까요? 예를 들어 매가가 1억이면 8천만 원의 전세라고 해볼게요. 그럼 8천만 원을 그만큼 은행에다 넣어가지고 그 이자를 받아먹는 형태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걸 그 차익으로 하는 게 더 맞죠. 근데 지금같이 금리가 진짜 낮은 상황에서는요 8천만 원에 해봤자 얼마 되지도 않아요, 금리가. 그러는데도 굳이 왜 내가 전세를 주면서 하느냐라고 하는 건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시세 차익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세 차익. 시세 차익이 뭔가요? 집이 결국에는 집값이 올라가게 되는 그 구조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한번 볼게요. 1억짜리 집을 샀습니다. 그리고 8천만 원짜리 전세를 드렸어요. 그럼 집주인 입장에서는 얼마가 돈이 들어갔죠? 2천만 원밖에 들어가지가 않았어요. 2천만 원밖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 집이 1년 후에 1억 2천이 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2천만 원이 올랐죠. 그럼 집주인은 2천만 원의 소득을 번 겁니다. 2천만 원 넣고 2천만 원 번 게임을 한 거예요. 와, 수익률로 따지면 200%죠. 물론 제가 여기서 뭐 취득세라든지 그런 뭐 세금이라든지 이런 거 일단 제외를 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좀 단순화된 형태로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바꿔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8천만 원이나 돈을 들였는데 집값이 올랐는데요. 아무것도 이 세입자는 이득을 본 게 없어요. 나한테 8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그 명목은 뭔가요? 집을 살게 해줄 테니까 그 돈을 빌려줘라는 집주인의 의도죠. 그러면 8천만 원을 빌려주고 난 다음에 거기서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2년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집값,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합니다. 물론 지금은 전월세 상한제라든지 그런 걸로 해서 많이 보장은 되지만 그래도 요새 집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전월세 상한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 대비 퍼센테이지는 세입자가 그걸 감당해야 되는 금액은 상당히 큽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집주인 입장에서는 시세 차익이라는 걸 노릴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좋습니다. 물론 뭐 세금 문제라든지 집값이 오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전세금 정도에 되는 금액 8천만 원이라는 돈을 갖고서는 집주인한테 주면서 나는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아무런 소득을 발생시키지 못해요. 바꿔서 만약에 이 8천만 원이라는 것을 월세로 돌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나는 집주인한테 월세를 내면서 삽니다. 하지만 8천만 원어치 여기가 보증금이 한 1,000에 얼마, 2천에 얼마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6천만 원어치의 돈을 갖다가 나는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갭 투자로 2천이었죠? 그럼 이 6천만 원어치만큼 세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뭘 할 수 있나요? 그만큼의 시세 차익을 돌려가지고서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제가 정말 이해가 돼요.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월세 사는 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또 월세 살면은 그런 인식이 있어요. 이상하게 월세 살면 되게 가난하다. 삶이 힘들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오히려 전세 살면은 너 좀 열심히 하면은 다음에 더 하면 너도 집도 살 수 있고 막 이런 주변의 평가를 받는데 월세 살면 이상하게 쟤 되게 가난한 애, 못 사는 애, 아니면 능력 없는 애 이런 사람으로 좀 보는 시선이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당황스러운 게 외국에서는 전세 제도라는 게 없어요. 오히려 월세가 당연해요. 근데 우리나라만 유달리 그래요. 우리나라 한참 성장할 때 되게 뼈 빠지게 힘들게 살던 그 부모님 시대 때 월세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못 사는 그런 이미지가
수십 년 동안 고착화되니까 결국에는 월세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능력이 없는 걸로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잘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전세 사는 사람이 재테크적인 관점에서는요, 훨씬 더 좋지가 않습니다.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오히려 내가 전세금만큼 융통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다면 그럼 이게 굉장히 더 현명한 부분이에요. 물론 이제 그런 얘기는 할 수는 있죠. 만약에 내가 투자를 하는데 오르지 않으면 어떡해요? 그리고 그만큼 벌어들이지 못하면 오히려 마이너스잖아요. 그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얘기한 게 다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부동산은 투자이기도 하고 부동산은 또 사업적인 마인드도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할 때 아무거나 하면 안 되겠죠. 100%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정확하게 분석하고 오를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은 투자를 하는 게 맞아요.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어요. 특히 무주택자인 분들은 집 한 채를 어떻게든 얻기 위해서 아니면 전세를 살면서도 거기에 산다는 안도감 내에서 사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전세는 정말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전세로 사는 순간 재테크 마인드는 빵점이에요. 저 역시도 돈을 불리고 투자를 할 때 월세로 살았는데 저는 이 재테크적인 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전세금만큼의 그 금액을 갖다가 내가 이용을 할 수 있다면은 정말 오히려 더 많은 투자 기회를 얻을 수 있고 금액을 이용을 해서 내가 만약에 월세로 산다 그러면 그 이상의 금액만 나올 수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갖다가 자신 없어 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되게 무서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이렇게 돌리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두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맞아요. 처음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좀 많이 하고 내가 부동산에 대해서 경험을 많이 하면은 오히려 이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이건 장담할 수 있어요. 월세 사는 분들 중에서 굉장히 쪽팔려 하는 경우도 많고 그럼 뭐 전세는 뭐 일반론적인 생각이다라고 많이 하는데 지금 요새 현상 보십시오. 오히려 막 정부가 지금 뭐 전세 자금 대출도 규제한다 그러고 막 이거저거 또 집주인들도 이제는 전세로 놓니 월세로 놓는 게 유리하니까 이걸 돌려가지고서 점점 월세 비율도 높아지고 있고 막 이런 기사들도 있어요. 그럼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과연 뭐가 맞는 것일까요? 차라리 여러분들이 기왕 어차피 지금 전세에서 월세로 가는 분위기라면 과감하게 빨리 돌리시고요. 그만큼의 차익을 갖다가 투자를 해서 내가 돈을 더 어떻게 벌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건물주의 기획협회 대표 박익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